입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숨어서 안 나온다든가, 내가 조금만 가까이 가면요 놀라서 거리를 벌리기도 하고요, 얼굴이나 손을 만지면요 갑자기 학질을 한다든가, 다른 고양이나 사람을 만나면 심하게 불안해하는 내 고양이, 단순히 예민하거나 겁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선천적인 고양이 뇌 속의 화학작용일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고양이의 대표적인 문제 행동 중 하나인 불안증의 실체와 뇌 신경전달 물질의 비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내 고양이에게 누리게 할지 그 해법까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불안증이란 것은요, 실제 위협이나 해로운 자극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위협을 예상하여 나타나는 과도한 걱정이나 신체적 반응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나를 경계한다든가, 다른 고양이나 다른 동물을 보기만 해도 숨어서 안 나온다든가, 온 세상이 그냥 막연히 두렵고 무서운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증은요, 그 불안하는 대상이나 정도에 따라서요, 낯선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불안한다면요, 이것은 소셜 공포증이라고 부르고요, 새로운 환경이나 그림자, 소리 등에 과도하게 불안한다면요, 환경 불안증,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막연히 무섭고 모든 것이 두렵다면요, 이것은 범불안증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쉽게 흥분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불안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원인의 대부분요, 선천적인 기질적인 문제입니다. 즉 유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타고나길 겁이 많고 두렵고 불안을 잘 느끼는 신경이 예민한 고양이인 것입니다. 그 외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요, 어린 시절 사회화 부족이나 과거의 트라우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인 중 어떠한 것도 집사 여러분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을 자주 비워서라든가 내가 잘못해서 같은 이런 자책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요, 이런 불안증을 가진 고양이는요, 평소 어떤 증상을 주로 보이게 될까요? 우선 겁이 많아서 구석에 잘 숨고 잘 안 나옵니다. 이동이나 낯선 장소 혹은 병원에 가면은요, 숨을 헐떡이거나 입을 벌리고 개고호흡을 하기도 하고요, 심하게 하악질을 하고 과하게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불안한 상황이 되면은요, 대소변을 실수하기도 하고요, 합사시 다른 고양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면은요, 심하게 하악질을 하고 경계하며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혹은 스프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울기도 하고 충동 조절 장애까지 생기면은요, 이식증이나 혹은 오버그루밍을 보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는요, 어떤 경우에도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평소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요, 고양이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즉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즉 단순히 겁이 많다거나 예민하다는 반응을 넘어서 고양이가 사는데 불편하고 또 여러분이 같이 지내는데 불편하다면요, 이것은 과한 불안증이고 환경적인 변화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요, 이런 선천적으로 세상이 무섭고 두려운 아이의 머릿속에서는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나 고양이의 뇌 속에는요, 신경을 흥분시키는 글루타메이트라는 흥분성 신경날 물질과 뇌를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는 가바라는 억제성 신경날 물질이 있습니다. 즉 고양이가 겁에 질리거나 지나치게 흥분을 한다는 것은요, 머릿속에서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과하게 분비되어 신경세포가 극도로 흥분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1차로 억제하고요, 다시 한번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기분을 안정시키고 충동을 조절하며 억제하는 이중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두려움이 많고 흥분을 잘하는 고양이는요, 머릿속에서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잘 분비되거나 가바라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적거나, 더 심한 아이는요, 뇌에서 세로토닌 양 자체가 적어서 충동 조절마저 잘 안 되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즉 머릿속에서는요, 생존을 위해서 신경을 흥분시키는 시스템과 이것을 억제시키는 시스템 간의 상황에 맞게 밀당의 균형이 잘 맞아야만 되는데, 이 균형이 안 맞는 고양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안증 혹은 공포증이나 혹은 예민한 혹은 싸나운 고양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양이의 불안증은요, 글루타메이트와 가바 그리고 세로토닌 이외에 몇 가지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로요,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고양이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만 할까요? 우선 수직적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줍니다. 고양이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요,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항시 루틴을 만들고 생활하게 해줍니다. 일정한 시간에 사냥놀이와 식사를 제공해 주어서 예측 가능한 일상을 만들어 주면요, 조금 덜 불안해합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가능한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자극원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꾸며주는 겁니다. 밝은 빛을 싫어한다면요, 집안에 커튼을 쳐야 하고요. 밖의 고양이나 다른 동물 혹은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무서워한다면요, 밖을 못 보게 창문을 막고 창가에 백색 소음기를 틀어놓아서 외부의 소음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몸을 웅크리고 들어갈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즉, 피신하고 숨는 공간을 더 안락하게, 더 안전하게 꾸며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응을 시키겠다고요, 숨을 곳을 막아버린다거나 억지로 끌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충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도 불안해하고 숨어서 안 나온다면요, 그때는 동물병원에서 선생님과 상의하여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들어가 봐야 합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같은 약을 사용하여 뇌 세로토닌이 더 오래 머물도록 도와주어서 만성 불안을 가라앉혀 주고요. 항불안제를 사용하여 흥분된 신경을 직접적으로 억제하여서 극심한 공포나 병원 방문 중 스트레스 등을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적고 굉장히 효과적이며 즉각적으로 고양이의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좋은 약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친 불안증으로 고양이와 심지어 함께하는 우리 사람의 삶의 질까지 떨어졌다면요, 수의사님과 상의하여 치료하면요, 많은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불안증과 그로 인한 여러 증상은요, 사실 야생동물 특유의 정상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요, 그것은 고양이의 삶을 망치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의 불안감의 실체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스 삼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 1500편의 핵심만 골라 담았습니다. 집사들을 위한 평생 필독서 윤쌤의 고양이 상담소, 지금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